안녕하세요. 스티븐 선생님. 제가 대표님한테 11월에 잠깐 코칭을 받고 현재 매출이 그래도 3만 불 좀 넘게 나왔습니다. 잘 알려주셔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 2달이 됐는데 좀 난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딪힌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거를 헤쳐나가는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베이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좋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초보 셀러들이 이베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어떤 물건을 올려야 될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물건을 이제 선정을 했으면 상품 등록하면서 배송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전 세계 팔다 보니까 전 세계 배송비가 국내는 택배비가 3,000원? 4,000원? 뭐 이런 식인데 비싸도. 근데 해외는 무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소싱이랑 배송. 처음에 제가 대표님 알기 전에 페이오니아 입점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페이오니아와 이베이가 협업을 해서 두 계정이 연동이 돼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고 대표님을 통해서 해결돼 초보 셀러들이 이베이 입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베이는 B2C도 되지만 C2C도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면 페이오니아도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베이에서 그냥 몇 개 팔고 이럴 뿐이 아니라면 이베이 가입도 비즈니스로 가입하시고 페이오니아도 비즈니스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고 요거를 꼭 하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 혹은 개인으로 가던가 아니면 사업자 사업자.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송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우체국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링코스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베이에서 배송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티븐 쌤은 주로 어떤 배송 방식을 추천하시고 그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체국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이용했는데 지금은 제가 있는 곳이 특성상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체국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우체국과 계약을 하면 우체국에 걸어가서 배송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고 패킷이라고 해서 특정 국가가 되고 트래킹이 돼서 고객이 받는까지 확인이 다 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시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멀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 택배로 또 보내야 되긴 하지만 거기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를 커버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쓰고 링코스도 쓰고 다양하게. 왜냐하면 배송사별로 A 배송사는 예를 들면 500g이 저렴하다. 그러면 B 배송사는 1g이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배송사를 다 가입해놓고 요율표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베이에 꾸준히 파는 대부분의 제품이 500g이야. 그러면 A 쪽 주로 이용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그렇죠. 배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잘 몰라서 전 세계 배송으로 했는데 어떤 지역 링코스를 예를 들면 스탠다드가 있고 EMS나 페덱스가 있는데 스탠다드가 저렴해서 저는 스탠다드로 보내고 싶은데 스탠다드가 안 돼서 페덱스나 혹은 EMS로 변경하라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근데 배송비가 많이 올라가서 지역별로 또 되고 안 되고가 있고 물건이 안 가는 것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링코스라 그러면 링코스에서 특정 A 지역에는 스탠다드는 안 되고 페덱스만 된다. 그런 거를 미리 요율표를 받거나 하면 정보를 취합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할 때 옵션 A, 옵션 B, 옵션 C 이런 식으로 배송비 설정을 빠른 배송을 설정하면 그리고 배송비를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배송비를 무료로 했든지 5불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빠른 배송은 한 30, 그러면 30불을 더 내고 빨리 물건 받기 위해서 30불의 배송비를 추가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판매가 되어도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가 어디냐 알래스카 아니면 그쪽은 아예 판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알래스카를 판다든지 아니면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이런데 어떤 셀러는 아예 안 파는 셀러도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도 팔 생각이라 그러면 이쪽에 설정을 할 때 배송비를 50불, 100불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배송비를 체크해서 그러면 이걸 나눠서 세팅도 그렇죠. 물론 세밀하게 다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베이에
배송비 세팅과 배송비 테이블과 배송비 템플릿과 모든 디테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나중에 한번 배송비 세팅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마진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국내 물건을 해외에 판매를 하는 건데 마진 계산기가 저는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베이에 뭐 수수료나 판매세나 부가세 이런 거 다 떼고 가끔씩 광고도 돌리는데 이러다 보면 안 남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마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마진 설정에 대한 표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놓은 엑셀 차트가 있는데 무료 특강을 하거나 무료 특강을 들어주신 상황을 봐서 공유를 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베이는 우리가 달러로 돈을 받은 다음에 한국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차손, 그 다음에 국가별로 추가로 붙는 세일즈 텍스가 미국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없고 이런 거 다 포함하고 가상계좌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넉넉하게 한 17%. 보통 카테고리 그냥 15%인데 그런 추가적인 것까지 하면 한 17% 하면 예를 들어서 10불에 판다 그러면 17%면 예를 들어 7 정도가 수수료가 되겠죠. 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700원. 정도 수수료 생각. 여기에서 이제 배송비를 8,300원에서 원가, 배송비, 마진 이렇게. 제가 프로에는 거의 가상계좌 수수료,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오니아로 돈 받으니까 여기도 수수료를 조금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에 환차손까지 17% 정도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17% 잘 기억해야 그러면 나중에 마진 계산기에 대해서도 특강 때나 잘 풀어주시면 많은 또 시청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베이에서 초보 셀러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국내 시장을 시작을 했었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으로 하다가 국내 시장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100원 싸움, 10원 싸움 하다 보면 해외 시장으로 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생각하시는 이베이만의 차별화된 장점과 또 성공 전략이 있는지. 정확하게 9년에 이제 30대 때 직장도 다니고 개인 사업하다가 돈도 잃어보고 실패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2009년에 이베이 계정을 만들고 그때부터 아마존, 쇼핑, 큐텐, 재팬 등등등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베이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것을 배울 수, 당장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판매가 조금 된다 보면 자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베이는 소자본으로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이베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케팅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는 거, 고객 가구 CS 하는 거,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가 배송할 때 땡큐 카드나 감사 카드를 넣어가지고 고객들한테 DB를 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이나 외부 마케팅은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베이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많은 걸 습득하고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쇼피 동남아, 그 다음에 재팬, 아마존, 일본에 바이마도 있고 라쿠텐도 있고. 그러면 아마존도 많이 하고 싶어 할 거고 쇼피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큐텐도 있는데 이베이가 시작하기 좋은 시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K-팝으로 속에 많은 제품 한국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서 한국 제품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품들을 더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티븐 선생님의 의견이 저는 예전부터 한류 해가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배용준, 윤사마라 그래가지고 벌써 20년도 넘었지만 아주 오래됐죠. 그러다가 2차, 3차에서 지금 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데 이 K 콘텐츠는 상품을 파는 건 맞지만 문화를 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왜 이거를 사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말고 끝이 아니라 이 고객을 재구매하도록 만들고 물론 거기에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많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냥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북한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K이든 K컬처 다 관심 있고 다 구매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연구를 하고 소싱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내가 경쟁력 있는 가격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팔면서 그냥 단순하게 상품이 아니고 문화를 판다고 생각하시고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K 콘텐츠를 좋아해서 중동의 어떤 고객들은 그냥 K 팝 앨범만 사는 게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러면 한국어 교본을 이베이에 올려서 판다든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 우수한 글자 그거를 이렇게 교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시중에 공산품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아는 셀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파는 셀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응용을 하고 뭐 다각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K-팝은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의 문화를 팔면서 매출을 증대하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팝 시장 많이 끌리는데 저도 지금 예, 메인으로 예. 하고 있어서 나중에 조금 예, 설명해 보려고 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 셀러들이 많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초보 셀러들한테 스티븐 쌤이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년, 올해 17년 됐는데 처음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하면서 뭐 물론 노하우도 쌓였지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한 거. 그 저하고 실행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포기 안 하고 실행하면 무조건 작은 성공이라도 반드시 합니다. 이거는 하나는 장담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스티븐 쌤이 이베이에 대해서 장점을 소개시켜 줬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공지사항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고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